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디자인하다 김노철입니다. 오늘은 경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서울 아파트 투자에 대한 그 물건을 분석하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었는데요. 그 물건을 저희 회원분이 좀 입찰을 하고 싶어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에 대한 투자 분석, 또 입찰가 분석, 또 권리 분석 이런 등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입찰까지 다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신건으로 나온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좀 신건이지만 시세 대비 좀 감정가가 저렴하게 잡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특히 서울 아파트는 인기가 더 있죠.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좀 입찰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그 경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건 한번 보실까요? 동작구 사당동 신동 아파트입니다. 물건 번호는 2018 타경에 101438. 자,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었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 잡힌 시점이 2018년 4월입니다. 그래서 약 1년이 넘었죠. 1년 한 2,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시세가 좀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세는 뭐 9억 5천에서 호가는 10억 5천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시세 차익이 좀 나죠. 이 감정가에만 받아도. 하지만 뭐 경쟁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신건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시세 대비 낙찰이 통상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저희는 좀 입찰가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물건인데요. 자, 저희 회원이 인근 부동산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를 정확하게 시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무슨 상황을 좀 접했냐면 부동산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는데 일반 로컬 부동산이 아니고 경매 컨설팅을 하는 브로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이버 부동산 그 홍보하는 매물 올리는 데는 네이버는 정책상 제가 알기로는 경매 물건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을 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지금 호가가 10억 5천, 뭐 10억, 10억 5천 이렇게 상회하는 아파트를 지금 감정가가 8억 3천2백입니다. 8억 3천2백이라고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저렴하네? 굉장히 싸네? 이 물건? 하고 전화를 하죠.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업체 뭐 직원이든 대표는 이거는 일반 매매로 진행되는 물건이 아니고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컨설팅을 의뢰해라. 그럼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다. 요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중요한 이유는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컨설팅으로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홍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원래는 네이버에서 정책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뭐 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광고를 유사하게 내서 고객을 컨택을 합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을 저희 회원이 시세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히 높게 쓰고 들어올 겁니다 하니까 시세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저하고 최종 금액을 정한 게 9억대 초반 이상 쓰면 어렵고 9억 언저리에서 물론 감정가는 8억 3천이지만 9억 정도 써도 충분히 내가 실수요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겠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9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등 최고가 매수인이 9억 5천7백구9만 9천990원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컨설팅 업체는요 어떤 식이 됐든 낙찰을 받아야 컨설팅 수수료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낙찰가의 1.5%나 감정가의 1%를 받게 되죠. 거기서 협의를 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반드시 낙찰이 돼야지 수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는. 그렇다면 경매라는 것은 무조건 초보건 뭐 고수건 상관없이 많이 쓰면 무조건 낙찰이 되고 무조건 최고가 매수인이 됩니다. 그냥 많이 쓰면 돼요. 수익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많이 쓰면 무조건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의뢰한 고객한테 컨설팅 업체는 무조건 낙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수익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왜? 수입이 생기려면 낙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옛날 수법이지만 윗바지 아랫바지라고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입찰자를 뭐 직원이 됐든 제3자가 됐든 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왜? 너무 많이 차순위랑 차이가 나면 솔직히 낙찰을 받고도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낙찰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9억 5천7백을 썼어. 그러면 그 밑에 한 2, 3천 차이로 뭐 9억 4천, 9억 3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차피 뭐 차순위 2등, 3등은 보증금 받고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거든요. 그게 아랫바지고요. 윗바지라는 것은 9억 5천7백 위에 9억 8천, 9억 6천 이렇게 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뭔가 무효시킬 수 있는 뭐 보증금을 잘못 넣거나 뭐 입찰 가격을 뭐 오타를 수정을 했거나 해서 무효 사유를 만들어서 무효가 되게끔 만들죠. 그러면 차순위인 고객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례도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9억 정도 언저리에 입찰을 계획하다가 저희 회원분이 입찰을 포기를 했어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총 3명이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9억 5천7백99만 9,999원, 2등이 8억 4,880만 원입니다. 약 1억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순위하고 1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플러스 컨설팅 비용을 줘야 되겠죠. 감정가가 8억 3천이니까 감정가 1%면 830. 낙찰가 여기는 오히려 더 높으니까 1.5면 뭐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뭐 약 한 1,000만 원 선 컨설팅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드려야 하고요. 또 명도하면 명도 비용 또 추가로 플러스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경매 이런 컨설팅 브로커들을 좀 의뢰해서 경매를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경매 투자를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경매 브로커에 의뢰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물건을 보는 능력과 입찰가를 선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실전에 접목시켜서 투자자로서 좀 성장을 하는 것이 이런 약 1억 이상 이런 차이가 나거나 1억 이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차순위와 1억 이상 차이가 물론 경매를 하다 보면 1억, 2억 뭐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감안해서 들어가서 후회 없이 입찰가를 선정해서 썼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차순위와 이렇게 간격이 좀 벌어질 수는 있거든요. 1억이 됐든 뭐 2억이 됐든 뭐 물건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브로커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좀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고 차순위와 이런 만약에 차순위와 금액이 벌어졌다면 상당히 좀 아까운 돈이잖아요. 이런 금액이 1억이 넘는 큰 금액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경매 투자 굉장히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얼마든지 종잣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계속
경매 브로커에 의뢰해서 맡길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본인이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것들을 좀 배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자다 실전 투자반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전업, 부업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그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겪고 나면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물건을 처리를 하다 보면 용기도 생기고 경험도 쌓이고 그거에 따라서 종잣돈도 불어나게 됩니다. 그게 건물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경매 투자 굉장히 메리트 있는 투자 방법이니까 공부하시고요. 공부만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실전으로 접목하셔서 수익을 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본인이 그 재미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본인의 스킬과 종잣돈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금매로 사셔도 되고요, 경매, 공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활용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계속 하셔야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이 편안해진다고 저는 단언컨대 장담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술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